요즘 건강해지기 위해서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혹은 하고 나서 암이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 하시나요? 맨발 걷기가 건강에 이로울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하시거나 하면 안 되는 분들이 하시면 건강을 더 악화시켜요. 맨발 걷기가 왜 건강에 좋은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고 하시면 올바로 하는 방법도 알 수 있고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겠죠. 먼저 맨발 걷기가 어떤 원리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3가지 이유를 알아보죠. 첫 번째, 체내 활성산소를 줄여서 암과 염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대사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대사 산물인데요. 적당량 있는 것은 괜찮지만 스트레스나 염증 등으로 지나치게 양이 많아지면 그 불안정성으로 주변 세포를 파괴해서 만성 염증이나 암을 유발합니다. 지구 표면인 땅바닥은 자유전자가 풍부하다고 하죠. 발바닥 피부가 지표면과 접지하게 되면 지표면의 자유전자들이 들어와 체내의 활성산소와 결합하면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다는 원리예요. 이것을 어싱이라고 하는데요. 즉 지구에 접지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이론은 아직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진 않습니다. 다만 제 환자분들 봐도 맨발 걷기를 한 후로부터 여러 염증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뇌를 자극해서 평형감각과 인지력을 개선합니다. 발바닥 피부에는 수많은 말초신경들이 분포해 있죠. 이 말초신경들은 뇌와 연결되어 있어서 걸으면서 느끼는 자극을 뇌로 전달해 주고요. 뇌는 이 자극들에 반응을 해서 균형감각과 공간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신발을 신고 걸으면 신발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발바닥의 말초신경세포들은 단순한 자극만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맨발로 땅을 디디면 땅은 모래가 됐건 자갈이 됐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발바닥 신경들이 다양한 자극을 받게 되고 이것은 발바닥 말초신경 감각을 민감하게 만들어주고요. 이것은 뇌로 전해져 평형 감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평형 감각이 개선되면 넘어짐과 부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뇌에서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소뇌와 전두엽 피질 영역은 주의력, 기억력 같은 인지 과정에도 관여를 해요. 그래서 맨발 걷기는 균형 감각뿐 아니라 인지 기능도 개선해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등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인지력이 개선돼서 치매 예방에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맨발 걷기가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 3번째는 맨발 걷기는 발과 발목, 종아리 주변의 근육과 힘줄, 인대를 강화시켜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신발에 의해 고정된 상태일 때보다 맨발로 걸을 때는 중심을 잡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방향으로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요. 특히 맨발로 걸을 땐 땅에 착지할 때 뒤꿈치보다는 발 앞쪽이나 중간 부위로 착지하면서 이때 종아리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죠. 종아리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 종아리 부위 정맥의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장단지 붓기를 개선하고 하지정맥류 예방에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부작용도 있어요. 첫 번째는 발바닥 감염인데요. 평소 발바닥은 양말이나 신발로 보호되는 곳이기 때문에 평소 맨발 걷기를 하지 않던 분들은 피부가 연약합니다. 갑자기 맨발 걷기를 시작하시다가 피부에 난 상처를 통해서 땅에 있던 세균이나 곰팡이에 감염돼서 피부 감염이 생길 수 있겠죠. 특히 곰팡이나 세균 감염이 쉬운 당뇨 환자분들은 맨발 걷기 하다가 발바닥 감염이 생기면 잘 낫지 않기 때문에 당뇨 있는 노인분들은 맨발 걷기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당뇨 있는 분들은 맨발 걷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조심스레 하거나 다른 대체 방법이 있으니 조금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2번째는 무릎이나 고관절, 허리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통증 진료를 많이 하는 한의사 친구들에게 들어보면 요즘에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맨발 걷기 하다가 심해진 분들이 많다고 해요. 신발에는 대부분 밑부분에 쿠션이 있어서 걸을 때 땅에서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해 주죠. 하지만 맨발 걷기로 단단한 땅바닥을 걸으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겠죠. 단단한 바닥에서 오랫동안 맨발로 걸으면 이 충격이 누적돼서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 등의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맨발 걷기 효과는 제대로 누리면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무리하지 않게 시작해야 합니다.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처음이라면 무리하지 않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처음부터 욕심내서 맨발로 등산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최대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부드러운 모래바닥 같은 곳에서 10분 정도만 해보세요. 그러다가 익숙해지고 발바닥 피부도 단단해지면 그때부터 조금씩 시간을 늘리거나 좀 더 거친 바닥에서 해보는 식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천천히 발바닥 감각을 느끼면서 걷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 목적은 빨리 걷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 발바닥에 있는 감각 신경들이 울퉁불퉁한 지형에 자극을 받으면서 이 감각이 뇌로 전달되면서 균형 감각이 좋아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발 걷기 하실 때는 이 발바닥으로 최대한 땅의 감각을 그대로 느끼려고 해보세요. 아, 이게 모래구나, 이게 작은 돌이구나, 이게 풀이구나 하면서 천천히 그 감각 그대로 느끼려고 해야 뇌로 전달이 잘 되고 효과도 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천천히 걸어야 충격이 적어서 부상당할 위험이 적습니다. 자, 세 번째는 걸을 때 발 뒤꿈치보다는 발 중간이나 발 앞쪽부터 착지하셔야 합니다. 대개는 걸을 때 뒤꿈치부터 땅에 닿는 경향이 있죠. 뒤꿈치부터 닿게 되면 땅으로부터의 충격이 발꿈치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발목, 무릎 등의 관절에 손상을 줍니다.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에서는 발꿈치 부분에 쿠션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지만 맨발로 뒤꿈치부터 땅에 닿으면 그 충격이 뼈를 타고 윗부분에 있는 관절들로 전달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부자연스럽더라도 발 앞쪽이나 중간 부위부터 착지를 해주는 것이 땅으로부터의 충격도 최소화하면서 발 전체의 감각신경도 민감하게 만들어주고 발이나 발목, 종아리 근육도 더 강화시켜주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착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당뇨가 있어서 피부 감염이 우려되거나 한번 피부 상처가 생기면 안 낫는 분들은 맨발 걷기 대신에 미니멀 슈즈를 선택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미니멀 슈즈는 신발이지만 신발의 쿠션 기능이나 발목 지지 기능 등 기능 등을 거의 다 빼버리고 아주 가볍게 만들어서 맨발로 걷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게 하는 신발이죠. 그래서 최소한이라는 뜻의 미니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2021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미니멀 슈즈를 6개월간 사용한 사람들은 발 근육의 힘이 5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노인의 경우 맨발 걷기보다 오히려 미니멀 슈즈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나 안정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열풍인 맨발 걷기의 장점과 부작용, 그리고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여성 질환을 진료 중인 김우성 한의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